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27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마련된 제도이므로 그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 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이 말은 입법 재량이라는 얘기죠. 입법 재량. 이거 맞습니다. 자, 별표 해두시고.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법률을 만들 때 이주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지는 엿장수 마음대로죠. 입법부 마음대로지. 이것을 입법 재량이라 하죠. 어떻게 규정할지는 내 마음대로다. 입법 재량, 입법부의 재량이죠. 그런데 현행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그렇다면 실시를 해야만 되는 거지. 그럼 실시해야만 되는 거니까 실시 의무가 부여된 거죠. 누구에게? 행정부에게 의무가 부여된 겁니다. 고로 행정재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재량이 존재한다는 말과 행정재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이걸 구별하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 28번.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질 뿐 그 내용 결정에서 재량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자, 지금 뭐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무죠. 방금처럼 실시하여야 한다니까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는 재량이 없죠. 다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거기서 대책을 수립하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 결정에 대한 재량권은 가집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실시 여부 자체와 내용은 다르죠. 실시할 거냐 말 거냐 이 실시 여부하고 어떻게 할 거냐 내용하고는 서로 다른 거니까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29번. 헌법재판소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나 상가 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이 헌법 23조 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다. 아니고 상업용지나 상가 분양권은 이게 장사하는 것이고 땅값이 아주 큰 겁니다. 그죠? 요걸 준다고 하면은 대박이지 완전히. 그죠? 그래서 어떤 도시를 개발하면서 기본적인 주택을 주는 게 아니라 즉 단독주택을 없애고 아파트를 지어서 그죠? 단독주택 대신에 요 아파트를 준다. 뭐 이런 건 몰라도 거기에 있는 상가를 줘가지고 대박 터지게 한다.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이런 것까지 정당한 보상이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 30번.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에서 수산 제조업에 대한 간접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보상에 관하여 구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특법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공익사업법이죠. 그런 간접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자, 이거 맞고 별표. 원래 이 간접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지 밖에 미치는 손실이죠. 커다랗게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길이 막혀서 옆에 있던 바이킹, 그죠? 자이루드롭 이런 유원지가 쫄딱 망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간접 손실이다 그럽니다. 또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피해 같은 것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간접 손실을 보상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현행법상 보장하는 것은 이 정도 같다. 이것이 과연 간접 손실인가? 이것도 좀 애매하다고 합니다. 겠죠? 보통 잔여지 수용. 잔여지는 그 사업에 필요한 땅이 아니죠. 사업지 옆에 있는 땅입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보상하니까 이게 바로 간접 손실이 아닌가. 현행법상 이게 보상되고 있으니까 간접 손실도 보상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간접 손실의 핵심은 어떤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영업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간접 손실의 핵심적인 내용은 보상되고 있지 않으니까 보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되니까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세모가 됩니다. 판례 입장은 적극적으로 간접 손실을 보상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갖춘다면 유추해서 간접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판례가 있더라 그 말이죠. 있더라. 그래서 그는 암기사항.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간접 손실은 부정적이다라 배웠는데 되는 것처럼 판례가 있으니까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죠. 학생들 헷갈리라고 하시겠죠. 이런 판례가 있다. 그래서 그 요건은 예특이죠.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예견, 특정, 예특할 수 있다면 그때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